요번 주 우리 저 홍 박사님이 준비한 게 제목은 교통사고 같아, 맞지? 네, 맞아요. 10대들의 질주. 네. 10대들의 질주 때문에 요즘에 난리죠, 난리. 난리죠. 무면허 오토바이 사망사고의 진실. 네. 운전자는 누구냐. 사건은 사건이네. 사건이죠, 보니까. 네. 그래서 홍 박사님이 아유 이거 뭐 보니까 그림도 뭐 이게 이 교통사고 그 요도 같은 것도 그림도 그리고. 네. 근데 내가 보기엔 굉장히 엉성하긴 한데. 아, 그죠. 그림도 그리고 우리 홍 박사가 아유 뭐 상당히 많은 시간 그 할애해서 준비했으니까 네. 좀 들어보시죠. 네. 한번 가보시죠 뭐. 예. 지금 오늘 내용도 딱 이렇게 진술 분석 내용이거든요. 아 진술 분석 당연히 네. 그렇겠지. 네, 진술 분석 내용인데 요즘 우리 이제 새롭게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그래서 이렇게 진술 분석 뭐다 이거를 조금 모르시고 들으시면 또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맞아, 있으실까봐. 맞아. 우리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아실 텐데.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가끔씩 상기시켜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짧게 네. 원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진술 분석은 그 분석 대상자의 진술에서 그 진술 내용에서 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을 분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얘기한 건데 얘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여기서 보고 얘가 진짜 겪은 일을 얘기하는 건지 네. 아닌지를 분석하는 거지 내가.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실제라는 것은 경험에서 비롯한 그렇지. 거죠. 그렇죠. 내가 겪었던 일. 그렇죠.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말, 거짓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상상하거나 지어낸 것, 작화,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이런 내용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두 진술이 양이나 질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당연히 있겠죠.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살펴봤을 때 그 진술 내에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특성이 발견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 그렇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건 기록을 다 검토를 해요. 있으면. 이걸 갖다가 다. 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사건 기록만 검토하느냐 아니죠. 이 분석 대상자의 어떤 그 배경 정보를 파악을 해요. 예를 들면 나이라든지 아니면 인지 능력이라든지 뭐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아니면 심리 상태가 좀 굉장히 뭐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사건 유형이 뭔지 또 그 사건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겪은 걸 제대로 잘 이야기하기가 쉬운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고 그렇지. 복잡한 것도 있겠지.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전 진술은 어떤 특징을 보였느냐. 그리고 아니면 사건과 관련된 다른 뭐 특징들. 예를 들면 진술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있다가 진술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요. 일단. 왜냐하면 그걸 분석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술의 어떤 간격, 이 시점이 길으면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한다는 소리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길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세하게 또 진술을 못하는 게 이 사람 왜 겪었다고 하면서 제대로 진술을 못해?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 머리 굴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그렇죠. 아니면 까먹을 시간, 망각의 시간도 또 작용한다 이거지. 네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가설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이건 뭐냐? 그냥 신빙성 분석할 때 뭘 검증할 거냐? 검증할 문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분석가의 그 어떤 목표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 진술이 신빙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뭔가 내가 딱 분석할 거냐?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게. 네. 예. 그렇게 이제 세우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그 쟁점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면담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예. 그 요때 하는 게 이제 기억을 활성화시켜 준다라고 알려진 인지면담, 커그니티브 인터뷰라는 인지면담 기법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진술이 확보가 되면 그걸 토대로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일관성도 살펴보고 그 진술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뭐 실제 경험에 기반한 그런 특성들 이런 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실제로 살펴보고 그래서 진실하면 이제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게 진실하지 않다라고 보이면 그러면 왜 이런 진술을 하게 됐을까? 이런 진술이 어디서 그러면 나타난 걸까?
그건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네. 지가 꾸며냈거나 그렇죠. 아니면 착각했다든지 착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러면 그러한 진술들이 왜 발생했느냐 예를 들면 외부에서 주입됐을 뭐 가능성 누가 네. 뭐 아니면 상상해서 잘못된 상상에 기인했을 가능성 아니면 이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로 지어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여벌로 살펴보는 거죠. 요런 이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거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게 이제 진술 분석이다. 네. 그리고 그 진술 분석하는 진술 분석가다 우리 홍 박사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트롬바우가 우리나라에서 진술 분석 최고 기관이다. 최고 업체라고 그러나? 최고 업체라고 해야죠. 최고 업체지. 네. 사설이니까 일단은 트루바움에다가 많이 문의하시면 좋을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하시죠 이제. 네. 예. 이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2008년 7월경이었어요. 부산이었거든요. 여기가 네. 부산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요. 네. 근데 누가 그걸 운전했느냐? 교수님 아까 여기 제목에서 잠깐 읽어주셨는데 10대 애들이었어요. 10대 애들. 네, 10대 애들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거죠. 요 2명은 이제 친구, 동갑내기 친구. 요 당시에 중학생이었어요. 아이고, 애들이네. 그러니까 면허도 없는 거죠. 그러네. 예. 무면허 운전으로 이제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회전하면은 이제 그 주행 차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실수로 반대쪽 차로로 휙 넘어가 버리면서 그 인도 연석 있잖아요. 돌 이렇게 거기에 충격을 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문제는 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다치면 괜찮은데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그 한 명 아이가 사망을 해요. 죽었구나. 네. 사망사고네. 네, 저열량 쇼크사를 한 거예요. 뭐 물론 사고가 나고 곧바로 사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겠지. 이제 피를 흘리면서 후송됐다가 죽은 거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고 딱 발생하니까 이제 오토바이에서 딱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그 도로 연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앉아 있었네. 바로는 그 문제가 없었구나. 네, 바로 문제가 없었어요. 앉아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한 명이 결론적으로는 사망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는 한 대인데 둘이 탔다는 얘기네 결론은. 네, 네. 그런데 그 연석을 들이받으면서 둘이 떨어진 거고 떨어져서 둘이 앉아 있었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는 누가 운전을 했느냐예요. 그거 제일 중요하지. 네. 죽은 사람이 운전했느냐? 그러면 공소권 없음이고. 네. 산 사람이 운전했으면 이건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생존한 사람의 진술밖에는 지금 이제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방금처럼 이 사망 사건의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지. 만약에 생존자가 운전에 관여를 안 했다. 사망자가 운전하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자예요, 그 사람은.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요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생존자 살아있는 이 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얘가 이제 기존에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경찰이 출동을 하긴 했어요. 사고가 났으니까. 그렇겠지. 예. 해서 이 지금 생존자도 뭐 다리 쪽이 많이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바로 이동을 하고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입원 중에. 예. 근데 그때는 자기가 운전했다 그랬거든요. 경찰한테. 네. 초동조수는 그렇게 했네. 네. 그런데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후에 이제 또 조사를 받잖아요. 얘가 지금 아파 누워 있으니까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 진술을 문제가 번복한다라는 거죠. 사망한 친구한테 떠미는구나. 네, 사망한 친구가 운전했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복잡하네. 네, 뭐라 그랬냐면 딱 사고가 나서 충돌을 하고 나서 이제 친구가 구급차에 실려갔단 말이에요. 그 사망한 친구가 구급차가 오려면 신고도 해야 되고 둘이 좀 기다리고 그때 현장에서 그 운전했던 친구가 그러니까 죽은 친구가 네, 미안하다. 한 번 더 걸리면 큰일 난다. 지가 본인이? 네, 그 사망한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대신 운전해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친구가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처음에 한 얘기가 거짓말이라 이거지? 네. 친구 부탁 듣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제가 오토바이 앞좌석에 앉아 있었던 건 맞거든요? 앞좌석에? 네.
앞좌석에 앉아 있었던 건 맞는데 저는 그 왜 계기판 있잖아요. 그 속도판. 이게 팔을 걸치고. 거기에 상단에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걸치고 있었고 친구가 뒤에서 타가지고 핸들이랑 기어를 친구가 뒤에서 나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걔가 운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세는 묘하다. 그렇죠. 자세가 좀 묘하죠. 예, 묘하네. 하여튼 좋아요. 그래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렇죠. 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으니까 자기가 앞좌석에 탑승은 했는데 운전은 뒤에 탄 친구가 했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뭐 나름대로 그렇게 앉아서 갔던 이유가 있긴 있어요. 지 나름대로.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친구가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렇게 타고 제가 뒤에 타고요. 근데 사고가 나기 직전에 잠깐 편의점에 들렸거든요. 근데 요 편의점에 들렸을 때 친구가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그리고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편의점 갔다가 나오면서 저한테 야 네가 한번 운전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탈지 모른다 난 무섭다 싫다 이렇게 하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타봐. 친구가 계속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계속 거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좋아 그러면 너 앞에 타기만 해. 운전은 내가 뒤에서 해줄게. 야 너 앞에 타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머리도 막 바람에 날리고 시원하고 너 훨씬 더 재밌다?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해서 한우 수 없이 앞에 타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핸들을 잡지는 않았고 손도 그 속도판 위에 요렇게 그냥 걸쳐놓고 허리는 약간 숙이고 있었고요. 다리는 그 오토바이에 둥글게 이렇게 튀어나온 그 부분을 밟고 그런 상태로 제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존 진술에서. 결국은 친구가 처음에는 운전하고 있다가 편의점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들어간 바람에 나는 앉아있다가 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싫다고 그랬더니 아예 앞에서 있어봐 그러고 앞으로 밀어놓고 친구가 뒤에서 타서 오토바이는 이거 핸들 안 잡으면 그 속도 못 내니까요. 이게 가속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앞에 앉아서 이렇게 계기판 잡고만 있었다 이 얘기네. 운전 안 하고.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 생존자가 앞좌석에 타게 된 이유가 운전을 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무서웠지만 친구 그 사망한 친구가 계속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앉게만 된 거냐 요걸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타게 된 경위죠. 앞에 자기가 그럼 이제 딱 충돌 상황을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 진술에서는 충돌 당시 상황에 대한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냥 사고가 났다. 그냥 충돌해서 넘어졌다. 떨어졌다. 이런 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충돌 당시에 두 사람이 도대체 뭐 어떻게 떨어지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이런 누가 먼저 떨어졌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또 떨어지고 난 상태 그때 상태를 좀 파악해 보면 그렇죠.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먼저 떨어진 건지 뭐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파악이 될 텐데 그게 전혀 진술에서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만약에 봤을 때 지금 사망자가 뒤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두 사람이 타고 가는데 사망자가 충돌해서 먼저 떨어져 나갔다면 운전을 누가 했을까? 앞에서 운전하고 있고 뒤에 타고 있으면 추돌이 앞에서 됐다면 앞에 운전자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떨어져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래요. 왜 그러냐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죠. 앞에 있는 사람은 핸들을 일단 잡을 게 있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뭐 앞 사람 잡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뒤에 탄 사람이 먼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운전은 앞에 탄 사람이 했을 개연성이 또 있죠. 높아요. 네. 뭐 아니면 지금 얘가 주장하는 자세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감싸지고 있잖아요. 앞 사람을 뒤에서. 뒤에서 감싸지고 있으니까 튕겨나가기 전에 사망자가 먼저 떨어졌을 개연성도 있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나름 방패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어찌어찌 하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긴 있죠. 뭐 전혀 이거는 100%는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그런 상태에 관련된 진술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경찰 단계 진술을 여태까지 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 없으니까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생존한 애가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달라. 그래서 진술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와서 목적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먼저 첫 번째는
생존자가 앞좌석에 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충돌 당시부터 이제 충돌된 이후 상황에서 두 사람이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상태로 하고 있었냐 요거를 이제 두 가지를 중점 사안으로 설정을 해서 면담을 실시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된 사건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생존자의 이야기만 듣고 사망자가 운전한 걸로 인식해서 검찰로 사건 송치한 거예요?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권 없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의심은 되는데 얘가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심은 되는데 일단은 사망사고의 원인이 있다라고 송치를 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공소 제기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송치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 명확하게 하자. 네네. 아, 불구속 기소됐구나 이거. 네네.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나이도 이제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네.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서야 다시 면담해가지고 이 지금 분석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인지면담 이제 실시를 하는데 뭐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세세한 정보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도 맞아요. 있죠. 네. 이런 건 감안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게 좀 노력을 이제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사건이고. 자, 그래서 면담을 하고 이제 분석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오토바이 앞에 탄 이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진실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얘가 말하기를 사고가 나기 전에 편의점에 지금 들렀다가 그때 탑승 위치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뭐 들렀던 그 에피소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편의점에 가게 된 이유는 뭔지,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그 죽은 친구가 혼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왔을 때 그때 장면, 그때 상황,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다가와가지고 오토바이 자리를 바꿨잖아요. 그때 상황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유진술에서 이렇게 안 묻고 그냥 쭉 네가 얘기해봐라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친구가 배고프다면서 공단 인근이었거든요. 공단 쪽에 24시 편의점이 있다고 거기 가서 뭐 사 먹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안 간다 그랬는데 친구가 운전해가지고 그리로 갔어요. 이때까지 친구가 운전한 거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요건 메인은 아닌데 요런 표현도 한번 좀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교수님. 친구가 가자 그랬잖아요. 지금 운전하는 친구 운전대를 잡고 있죠. 걔가 왕인데? 걔가 이제 가자 이랬잖아요. 그럼 가는 그랬더니 거지. 난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요것도 물론 이건 뭐 100%는 아니지만 운전대를 안 잡은 입장에서 거절하는 상황과 운전대를 잡은 입장에서 거절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운전대 를 안 잡은 입장이에요, 교수님이. 제가 이제 차 타고 왔는데 제가 운전해요.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교수님 옆에 타셨어요. 근데 뒤에 탔지. 교수님 저희 목마르니까 여기 앞에 가서 좀 달달한 거 뭐 한 잔 마시고 가면 안 돼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교수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안 가고 싶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야, 그냥 딴 데 가자 그러지. 그냥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가자. 그러지.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보통 그렇지. 우리 통상적으로 이건 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느냐. 내가 운전대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은 사람한테 부탁조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하지. 키를 잡은 놈한테 부탁하는 쪽가 나오는 게 맞지. 이거랑 운전대를 제가 이제 잡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교수님이 뭐 한 잔 마시고 갈래? 아니 난 안 가. 그죠?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운전대 안 잡은 입장이었는데 난 안 가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잖아. 걔가 운전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부탁이지. 맞아요. 이건 말이 언어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이제 표현적인 부분이었고 이제 잔잔하게. 자, 좌우지간 그랬는데 친구가 운전해가지고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 조금 떨어진 데다가 뒤쪽에다가 오토바이 세워놓고 친구는 편의점 가고 저는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친구가 다시 와가지고요. 저보고 운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는 계속 안 한다고 하니까 앞에 타면 더 재밌다. 라고 하면서 계속 타라고 했는데 제가 안 탄다고 하니까요. 그럼 앞에 앉기만 하고 자기가 뒤에서 운전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제가 앞에 앉고 친구가 뒤에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어떠세요, 교수님? 나는 여기서 내가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네. 그냥 말이 너무 구구해. 와가지고 해보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했고요. 또 그래도 해보라고 그래서 또 안 한다고 했고요. 그래도 또 해보려는데 안 한다고 했고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안 한다는 거를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상황을 세 꼭지를 만드는 것 같아. 맞아요. 그쵸? 세 문단을. 안 간다를 하나 시켜놓으려고. 강조 3조 하려고. 맞아요. 지금 굉장히 구구절절한데 그러니까. 해라 안 해라 계속 이것만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것 앞에 타게 된 그거를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탔대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라고 그냥 숭덩 넘어가 버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술에는 친구가 편의점 들렸다 나오는 장면, 자리를 교체하고 권유하는 거, 거절하는 그 과정, 그리고 결국 앞자리에 탑승하게 된 그 이유 이런 게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지가 그냥 편하게 지 혼자 얘기해보라고 이제 놔둔 상황이니까 경찰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봐도 계속 이 진술만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가 편의점에 얼마나 있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왜 확인을 하냐? 이게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편의점 가자고 할 때 배고프니까 가자고 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한 적이 있어요. 먹는 시간이 있어야지. 네. 그러면 배를 채울 뭐를 먹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 그냥 한 입에 뭐 초코파이 같은 거 그냥 쏙 먹는 거 아니고서는 보통 뭐 어린 중학생이니까 컵라면 같은 거 이제 먹잖아요. 시간 좀 걸리지. 그런 거 먹으면 시간이 걸릴 텐데 얘 말에 따르면 혼자 갔다라는 거잖아요. 친구 혼자. 그리고 지는 친구가 뭐 그런 거 먹는 동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 7월 달에 떼약볕에서 친구가 먹는 동안에 밖에서 기다릴까 애들이? 같이 아니죠. 들어가지 세워놓고? 그렇죠. 안 먹는다고 할지라도 같이 들어가죠. 같이 들어가지. 네. 떼약볕에서 누가 바보야? 네.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진술에서 모순점이 나왔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가 거기서 뭘 먹고 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사서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금방 나왔겠지. 뭐. 아니면 먹으면서 걸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면 관련 내용이 진술을 나와야지. 해야죠. 네. 바로 왔다고 사갖고 왔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편의점에 얼마나 있었니? 라고 이제 이런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해요. 얼마 안 돼서 금방 나왔어요. 모순되는구나. 한 1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방 나왔어요. 배고픈 애가 그냥 1분 만에 나왔어?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배고파서 뭐 사 먹자고 간 애가 지금 1분도 안 돼서 나왔다. 그건 말이 안 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뭘 먹으면서 나왔거나 혹은 뭘 사가지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1분 만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그러지 않았니? 라고 하면 또 이걸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말을 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돌려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친구가 편의점에서 나왔다고 했지 그 나올 때 친구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줘. 기억나는 대로. 그럼 만약에 그때 친구가 뭐 봉다리를 들었든 아니면 입에 뭘 먹고 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오겠죠. 나와야지. 근데 모습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냥 걸어 나오면서 제가 그냥 오토바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네가 운전 한번 해볼래? 라고 말했는데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나네. 네, 기억 부재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진술을 회피하거나 혹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친구가 생존자가 편의점에 들어간 이유 그리고 그 관련된 재반 행동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모습 이런 정보가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도 바꿔 얘기하면 이건 결국은 그 친구랑 같이 편의점에 들렀다라는 이 진술 자체가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가 왜 이 편의점 얘기를 굳이 해야 됐을까? 그거 아니야. 바꿔 타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편의점 아니라 그 전에 어딘가에서 이미 바꿔 타서 그 바꿔 타는 그 계기가 된 그 부분을 얘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야. 맞아요. 그래서 편의점을 갖다 껴놓구나. 그러니까 편의점 CCTV 없었나? 요때 이제 거기 확인은 막 요런 게 경찰에서 확인이 당연히 했을 건데 이게 몇 년도지?
이게 2008년도인데 그렇게 CCTV가 많지는 않겠다. 네. 그리고 이제 요런 장면을 확인할 거라고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이제 안 했었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요 검찰 할 때는 이미 1년이나 거의 지나가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 이제 남아있지도 않았을 그렇죠. 거고 그래서 얘 말로만 따르면 이거 지금 이 편의점에 갔다는 것 자체가 신빙할 수가 없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이미 바꿔 탔는데 그걸 얘기를 못 하니까 다른 뭐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됐고 그걸 편의점을 이용한 거지. 편의점을 이제 이용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오토바이 이제 앞에 타고 나서 이제 사고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죠. 여기에 대한 진술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실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 왜 그런 건지 봅시다. 네, 이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자리를 바꿔 앉은 그 상황과 관련해서 그럼 바꿔 앉았을 때 그 자세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기존 진술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앞에 앉고 친구가 뒤에서 돌아가지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상체를 똑바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뒤에 앉은 친구가 이제 앞이 안 보인다고 저보고 숙이래요. 그래서 좀 앞으로 숙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친구가 뒤에서 시동 걸고 뒤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요. 거기서 친구가 숙이라고 해서 조금 숙인 그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약간 조금 앞쪽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앞으로 숙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에 올리고 있었고 그 사망자는 결론적으로 뒤에 앉아서 상체를 감싼 이렇게 모습으로 이제 운전을 했다. 일단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앞에 타고서 이제 오토바이를 달렸잖아요. 그 고개 숙이고 가려면 앞에 뭐하러 타? 그러게요. 그래서 오토바이 그러면 타고 갈 때 너 기분이 어땠냐 이걸 물어봐요. 왜 물어보지 기분을? 왜냐하면 얘 말에 따르면 지금 타기 싫은데 억지로 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물론 이제 10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호기심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좌우지간 원래는 안 타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왜? 무서우니까. 자, 그러면 그런 정서, 그리고 그 정서에 부합하는 행동 반응, 양상이 나타나는지, 요게 맞는지, 요걸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술해요. 뒤에 탔을 때는 시원하고 조금 재미있고 그랬어요. 언제 뒤에 탔을 때는? 본인이 뒤에 탔을 때는. 근데 이제 앞에 탔을 때, 친구 권유로 앞에 탔을 때 그때는 조금 무서웠어요 라고 하고 사고 나기 직전 그러니까 사고 장소에 하기 그 직전에는 그때는 속도가 좀 빠르다 싶었고요. 조금 불안하면서 좀 무섭고 그랬어요. 이날 오토바이 탄 일련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재밌었다가 무서웠다가 사고 나기 전에는 불안하고 무서움과 더불어 막 불안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정서 변화가 이제 쭉 나타나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정서를 느끼면 그 정서에 이제 부합하는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지. 예를 들어 무섭다,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몸을 사리거나 아니면 그 불안 요소가 뭔지 계속 경계하는 모습을 취하는 게 이건 인간 심리의 당연한 어떤 인간 행동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런 게 나타나느냐를 확인을 했더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서 불안하고 무서웠다 라고 한다면 보통 보세요. 교수님이 지금 이 계기판이잖아요. 이 속도판에 내가 지금 이렇게 손 얹고 고개 약간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속도가 지금 빠른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불안해.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계기판 봐야지. 그죠. 속도가 자꾸 점점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내 눈앞에 바로 있잖아요. 빠른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고 했으면 속도를 확인을 할 수 있을 법 하잖아요. 하는 게 맞지. 하지. 야 너무 빨라요 그러면서 이거 보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 그때 혹시 그 속도 몇 킬로였는지 봤니? 라고 했더니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좀 빨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바로 있잖아요. 얘 말에 따르면 속도판이. 그리고 고개도 빳빳이 든 게 아니고 숙이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서 막 불안을 느껴요. 빠른 것 같아서. 그럼 이렇게 보죠 바로. 근데 모르겠대요.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돼. 보게 되죠. 자, 근데 모르겠대요. 사고 직전 속도가 빨랐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무서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주장을 근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요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냥 이 교통사고가 사망한 친구의 책임이다. 걔가 과속하는 바람에 사고 났다 그 소리잖아 결론은. 그걸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것도 근거할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그걸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충돌 상황, 딱 충돌했을 때 상황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충돌 사고 일어나기 직전에 모르겠대요. 모르겠다고? 네. 나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대요? 그때 기억 부재를 호소해요. 근데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진술을 하냐면 친구가 잘 안 보인다고 숙이라고 해서 앞으로 숙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앞으로 가다가 한번 왼쪽으로 꺾고요. 거기서부터 핸들 틀기까지가 거리가 좀 있었는데 거기서 속도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는 데서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속도가 빨라지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왔는데 주행 방향으로 편의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편의점에 들렀다가 얘네가 이제 한번 유턴을 했다 그래요. 유턴을 해서 이제 쭉 가요. 쭉 가가지고 좌회전을 한번 했대요. 좌회전을 한번 해가지고 쭉 가요. 이 쭉 가는 이 거리가 제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짧게 그렸는데 이게 좀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막 부악 났다라는 거죠. 지 주장은. 그러면서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그랬대요. 쭉 가다가 이번엔 우회전. 원심력 때문에 가서 못 꺾었구나 제대로. 그래서 원래 방향 차로로 못 꺾고 크게 돌면서 반대쪽 차로에 이제 쭉 가다가 가로등 근처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충돌을 했다. 그 얘기네. 네. 속도가 빨라지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자, 좋아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은 지금 얘기를 못 하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난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고요. 라고 하면서 깼을 때는 그러니까 잘 기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네. 네, 깼을 때는 친구가 저보다 머리 위쪽으로 조금 위에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고 이렇게 다리가 꼬여 있었는데요. 제가 다리를 이렇게 바로 하고 보니까 친구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팔로 배를 이렇게 배를 움켜잡고 있었는데요.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숨을 잘 못 쉬겠다고 그랬어요. 또 친구가 저한테 괜찮냐고 했는데 저는 다리 부러진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때 친구가 앞에 타라고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그때 제가 휴대폰을요. 그때 꺼져 있어가지고요. 켜가지고 119에다 신고를 하는데 위치를 말해주다가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 움직이니까 친구 보고 지나가는 차를 좀 잡아보라고 하니까 친구가 일어서서 힘겹게 몇 발자국 가서 차도 가까이에 앉았어요. 엎드려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친구가 한 번 더 걸리면 잡혀간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보고 운전한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해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나가던 차가 멈춰 있어서 그분들이 신고해주고 구급차가 와서 일단 친구 먼저 타고 갔어요. 얘가 지금 그림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지는 이제 가로등 인근에 뭐 이렇게 쭉 뻗어 누워 있었다는 거고. 다리 부러져서. 네, 다리 부러져서. 그리고 사망한 친구는 자기랑 한 1, 2m, 자기 머리 위로 이제 1, 2m 정도에 엎드려 있었고, 있었다. 이렇게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앞쪽 여기로 나가가지고 걸터 앉아서 뭐 부르고 어쩌고저쩌고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충돌 직후에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 두 사람이 어떤 행동했는지,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거 일경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림 막 그려가면서 요 현상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충돌 직전과 직후 이 두 개 중에 우리는 사고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느 상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나기 직전을 잘 기억하겠지. 그렇죠. 통상적으로 나기 직전. 나고 난 이유는 그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멍롱하지. 그리고 막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 꺾을 때 그 사고 나기 직전 상황이 굉장히 생각나. 네. 왜냐하면 사고 나기 직전 굉장히 긴장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그럼. 어텐션, 우리 주의라고 부르는 어텐션이 상황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존이랑 직결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반면에 사고가 난 이후에는 어때요? 막 다치고 아니면 충격, 뭐 쇼크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도 교수님 여기 팔 부러져서 교통사고 났을 때요. 딱 그 충돌하기 직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하지. 네, 딱 봤을 때 앞차가 멈춰져 있고, 그냥, 네,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 밟는 그 느낌이랑 안 되겠네, 이거 그래도 부딪히겠네라는 이거랑 이게 아직도 강렬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빵 부딪히고 났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 제정신 아니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얘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자, 물론 이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 사고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 예. 우리 이거를 역행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사고 날 때 상황은 기억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사고가 어떤 그 외상적인 어떤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역행성 기억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기억 상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억 상실에도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순행성 기억 상실, 역행성 기억 상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순행성 기억 상실은 뭐냐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고가 있은 이후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순행성이에요? 네. 사고 이후에 아예 이제 그 전에 났던 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 네, 그 사고가 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유명한 영화 있죠. 메멘토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첫 키스만 50번째. 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살인자예요. 근데 이제 뭐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고 일어나갖고 사람을 막 죽이고 옷장에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섰어요. 물 한 잔 먹고 밥 먹고 뭐 하다가 옷장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죽어있으니까 깜짝이야. 왜 여기 사람이 죽어있지?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죽여놓고 모르잖아요. 순행성 기억 상실이다 그게? 네. 그게 순행성 기억 상실이라고 해요. 역행성은? 그럼 역행성은 사고가 있으면 그 사고가 나기 전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 사고 이전만? 그러니까 우리 이거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막 차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막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병원에서 깨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고 나기 전에 있었던 결혼 사실을 이제 몽창 잃어버린 거네 그거는? 네, 그래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역행성 기억상실. 네. 근데 얘는 그거라는 거야? 그거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사고 나기 전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사고 난 이후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또 기억 상실을 좀 유형을 나눠보자면 보통 이제 기억 상실은 뇌 손상이 이제 발생했을 때 원인이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외상성 기억 상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 어떤 사건과 관련된 거 이제 잃는 그런 유형도 있는데 좌우지간 이것처럼 지금 충격을 받아갖고 우리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증세가 길어봤자 수개월 정도 지속되는 게 대다수다. 수개월? 그리고 뭐 짧게는 며칠 뭐 이렇게 길어봤자 수개월. 1년 안 넘는다 이거지? 1년 안 넘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외상성 기억 상실 어떤 충격 때문에 사건을 기억을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 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충격 사건을 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충격 사건 중에 일부는 기억하고 일부는 기억 못하고 이런 양상이 아니고 충격을 나한테 가면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친구가 이제 사고 나서 막 사망하고 그렇지. 이게 지금 충격이면 요거 관련된 건 기억을 다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기억을 이제 못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이유로 설명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기억상실도 순행성 기억상실, 역행성 기억상실, 뇌손상에 의한 기억상실, 네. 외상성 기억상실 이런 거 등등으로 여러 개가 나뉘네. 네네.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하는 거 잘하는 거 있잖아. 선택적 기억상실. 그거는 이 장르에는 안 껴주네. 이 외상성 기억상실이 좀 뭐 유형이 그렇게 있어요. 뭐 이제 어느 일부 사건만 기억을 못 한다든지. 근데 보통은 그게 이제 외상 트라우마틱한 경험 관련된 거죠. 아니면 특정 사람만 기억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 못 하더라고, 선택적으로. 아무튼 이제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충돌 직전 상황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이 주장은 의도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운전자를 내가 했다 아니면 제가 했다 이거 이제 번복했잖아요. 네. 처음에 경찰한테는 지가 했다고 그래놓고. 네, 네. 그것도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쭉 진술을 읽어드려갖고 눈치채신 구독자님들도 있을 텐데 경찰 조사에서는 아까 이제 사망한 친구가 운전했다고 너 좀 말해줘라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부탁한 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지. 그렇게는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친구를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죠. 구체적으로 읽어드리면 그때 친구가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에 현장에서 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한 번 더 걸리면 큰일 난다고 하여 친구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제가 운전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번복한 이유? 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면담 때 인지 면담 때 자유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친구가 한 번 더 걸리면 잡혀간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보고 운전한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해가지고요. 직접 부탁한 걸로 나와버렸네. 네. 어?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이게 진술이 이제 비일간대죠. 자, 이 비일간대일 뿐만 아니고 여기서 뭘 더 확인했냐면요. 아까 충돌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 계속 추가 진술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계속 확인을 했어요. 단 이걸 돌려서 얘기했죠. 그때 너 친구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운전 대신해달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라고 하면 얘가 탁 생각하고 맞춰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사고 나고 나서 지는 이게 다리 다쳐 자빠져 누워있고 친구는 엎드려 있고 그때를 몇 번을 뭐 했어요. 그럼 그 바로 다음에는요? 하면 또 뭐 얘기하고 그럼 그거 하고 난 바로 직후에는 뭐 어떤 일이 있었어? 바로 직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다음으로 연결하면서 그 어간에 반드시 그 말이 나와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했구나.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미 근데 들렸잖아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렇죠. 저 차에 실려가기 직전에 한 번 더 걸리면 큰일 난다고 부탁 비슷하게 그냥 했는데 내가 알아서 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진술할 때는 엎드려 있다가 실려간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배 잡고 엎드린 상황이고 그 시점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때는 직접적으로 친구가 부탁한 걸로 바뀌었네. 이제 강해지네 자꾸. 맞아요. 친구가 운전했다는 게 자꾸 강해져 이제. 맞아요. 그리고 그때 상황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말은 또 안 나오고 또 물어보면 또 안 나오고. 이제 요런 식으로 진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래서 최종 결론을 좀 정리를 이제 해보자면 생존자가 이제 편의점 방문했다라는 것과 관련된 그 진술에서 그걸 근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즉 편의점에 들렀다가 운전석을 바꿔 앉게 된 경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 두 번째,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사망한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자리에 앉게 돼서 사고 나기 전에 빨리 달리는 상황에서 무섭고 불안했다. 이것도 그걸 근거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없음이네. 그리고 충돌 직후의 상황은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충돌 직전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고 이건 어떤 외상성 기억 상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도 맞지 않아서 결국은 진술을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누가 운전했는지에 대한 진술을 비일간되고 그걸 번복하게 된 그런 어떤 사유도 근거가 없다. 즉 사건 당일에 오토바이 앞좌석에 자기가 앉고 친구가 뒤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이 주장은 신빙하다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거죠. 참고적으로 요 이제 그러면 사고 직전에 사고 나기 직전 아니죠. 사고 전에 이제 편의점에 들렀다는 진술을 신뢰할 수 없었잖아요. 또 두 번째 점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뭐냐면 오토바이가 그 인도석에 여기 딱 충돌을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최초 충돌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혈흔이 있었어요. 처음 충격 지점에 피가 조금 묻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바꿔 얘기하자면 그러면 충격 지점, 최초 충격 지점, 그 지점에 충격했을 때 앞에 탄 애든 뒤에 탄 애든 하여튼 탑승한 사람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부딪혀갖고 여기에 피가 묻죠.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요때 생각해보자. 생존자, 얘 지금 이 생존자 주장처럼 충돌을 했을 그 당시에 사망자가 핸들을 잡고 있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뻥 부딪혔을 때 안 떨어지려고 핸들 더 잡았겠죠. 꼭 잡겠지. 그럼 어찌됐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가서 떨어져야 돼요. 맞아요. 충돌 지점보다. 그럼 거기에서 뭐 이렇게 딱 그 충격에 의해서 뭐 출혈이 났으면 거기에 피가 묻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핸들을 잡고 있던 이 사망자가 조금 지나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지 충돌하자마자 거기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걔가 그때 핸들을 사망한 친구가 핸들 그때 안 잡고 있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실상이 도대체 뭐였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사망한 애가 뒤에 타고 생존한 애의 허리를 이제 뭐 감싸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인도석에 여기 측면으로 이제 탁 부딪히니까 얘 지금 잡을 게 앞 사람밖에 없잖아요. 꽉 잡지. 그러니까 꽉 잡으면서 꽉 잡으면 앞에 사람이 중심 잡기가 좀 둘이 같이 떨어지지 그러면 어려우니까 거기서 둘이 같이 나동그라진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냐. 이건 또 바꿔 얘기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자라기보다는 생존자가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이것도 이제 보고서에다 그렇게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결과. 그래서 요거 부산지방법원이었거든요. 이제 사망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교통법으로 해갖고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보상 문제도 따로 그러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보험도 또 문제가 되고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돼서 해서 부산지법에서 인지면담 그리고 진술분석 결과가 이제 받아들여져서 생존자가 운전한 것으로 해서 유죄 판결이 났던 사건이에요. 얼마가 났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좌우지간 지금 사망한 아이가 아니고 생존한 아이가 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법원이 받아들였다. 뭐 구속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미성년자니까 그래도 이거는 엄청 중요하지. 누가 운전했느냐에 따라서 좀 사망한 사람이 운전했다면 공소권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지금 이 살아있는 애는 피해자 처리되고 그렇죠. 아마 보상 보험 같은 거 받을 것 같고 그렇게 근데 이 내용은 좀 달라지죠. 지금은 얘가 운전했으니까 얘가 형사처벌 받고 민사 책임도 보호자가 지어야 될 거고 사망자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자꾸 말을 바꾼 건데 진술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뭐 판사가 명확하게 그 가려줬다고 보는 거가 맞겠네요. 이게 진술 분석이 이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면 다 좋냐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절차 설명드리면서 뭐 인지 능력, 배경 정보, 사건 특성, 뭐 시점, 진술 시점 이런 걸 다 고려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충돌 직후에 이제 얘 진술 구체적으로 하니까 그럴싸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경찰은 그렇게 넘어간 거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뭐 어떤 기억 상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반영해서 봤을 때 여기는 진술 못하면서 여기는 진술을 많이 하는데 통상 진술하기 어려운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은 막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진술할 법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경찰 단계에서도 경찰도 진술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약이 뭐냐면 그 사건을 쥐고 있는 시간이 10일이 10일. 짧죠. 열흘. 이제 뭐 구속하면 열흘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검찰에서 아마 기소를 하기에는 얘가 아니라고 벗대고 그럼 경찰에서는 아마 얘가 한 걸로 인식해서 불구속 기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거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지 기소 붙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술 분석을 의뢰한 것 같고 진술 분석이 분석 의뢰서가 붙어서 검사가 그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판사한테 기소한 거죠. 회부한 거지.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보고 진술 분석 보니까 얘가 한 거 맞아. 해서 기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까지 났던 사건이에요. 진술 분석은 아무래도 검찰 단계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왜 우리 그때 베테랑에 나왔던 그 이윤혜 분석관 있잖아요. 이윤혜 분석관이 이제 전담으로 유일하게 이 진술 분석 전담해갖고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형사님들이 담당하신 사건들 중에서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이제 이윤혜 분석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우리 베테랑 나왔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그게 몇 회인지 모르겠네. 충북청에 있는 이은혜죠. 이윤혜다. 자꾸 네네. 은혜가 나 입에 배워 큰일 났어. 이윤혜 경사죠. 네. 이윤혜 경사가 지금 아마 이은혜 사건을 분석하고 있나 보죠. 그러네. 이윤혜 분석관이 이은혜 사건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네. 그거 제대로 걸렸다. 이씨. 내가 보니까 이 진술 분석을 가미해서 기소 붙이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쐐기 박아주는 역할도 해주네요. 예. 그리고 또 보다 좀 과학적이고.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윤혜 경사가 이제 할 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냥 담당 형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찰로 넘겼는데 조금 보충 수사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예 이거 진술 분석을 좀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의견을 줄 때도 있대요. 아,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 나중에 저 이은혜 사건 끝나면 우리 이윤혜 진술 분석관 한 번 더 초대해서 방송 한번 하는 방향으로 좋아요. 그렇게 가시자고. 네. 고생했어요. 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